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박수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10시 30분 연준이 신뢰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가 발표됐습니다. 예측치에 부합하면서 이전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지금 발표를 기점으로 음봉을 그려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변동성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러한 전략들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이제 1시간 좀 지나면은 이제 11월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어느덧 벌써 이제 1년이 다 가는 그러한 이제 12월이 왔는데 여러분들 지나온 2023년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4년을 우리가 또 활기차게 또 전망해 보면서 또 미국 경제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에 있는 글로벌 경제 시장이 내년에는 좀 더 좀 활기찬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러한 2024년이 되길 기대하고 여러분들 모두 송구영신 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시간 후면 새로운 달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도 더욱더 꼼꼼한 해석 그리고 철통 같은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개장 이후의 흐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계속해서 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시장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1월 30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22시 30분에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PCE는 3.0%, 근원 PCE는 3.5%로 예측치에 부합하며 이전보다 하락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고용과 관련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보다 증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올해 5월 고점인 2,085달러를 향해 달려가던 금 가격에 달러 인덱스 반등과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그리고 대표 월물 교체 속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로부터 산유량 감산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은 2.4%, 근원은 3.6%로 나왔는데요. JP모건의 전문가는 이 수치에 대해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이 시장과 ECB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경기 침체가 ECB의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단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챙겨봤는데요. 마수님, 오늘 챙겨봐야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어떤 이슈들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발표됐던 PCE,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라고 하는데 예측치 0.1에서 0.0 전월 대비고요. 전년 대비로 했었을 때는 시장에 부합하는 3.5%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수치는 이전 달보다는 소폭 내려온 그러한 발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치와는 부합하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이 지표는 좀 뭐랄까요?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그러한 신호예요. 항상 지금 연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물가지수거든요.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바로 이 바로미터입니다. 뭐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하겠지만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버금가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3년 만에 최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고점이 아마 2022년도 상반기였을 거예요. 2022년도 상반기보다도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계속해서 2022년 고점에서 천정형을 만들고 우하향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연준이 원했던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진다. 이건 연준이 원했던 바고 모든 자본시장에서도 원했던 바예요. 이제 이렇게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12월 14일 날 있을 미 연준의 금리 발표는 이제 금리 동결로 완전히 굳어지고 있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벌써 7번째 금리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 12월 14일 날 금리를 인하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의 금리 동결로 아마 이제 굳혀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30분 있다가 미국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 이 PCE, 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이제 미 증시가 시작되면서 톡톡히 볼 거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우상향으로 상승 쪽에 큰 무게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CME 그룹에서 패드워치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패드워치, 현재 패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이 막대 그래프 가운데 있는 게 금리 동결이다. 이제 전체적인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연방기금의 금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패드워치에서 이 금리 예상도가 나오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가운데가 금리 동결인데 어떻습니까? 맨 우측이 희미하게 보이는 선이 한 달 전 대비해요. 그 다음이 한 주 전, 그리고 세 번째가 전일, 그리고 현재 진하게 표시된 게 이제 오늘이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상향으로 금리 동결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측에 작은 막대 그래프는 이제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뒀었는데 보시게 되면 전달 대비로는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이제 금리 동결은 없을 것이다. 좌측에 금리 인하 쪽은 거의 막대 그래프가 없죠. 그래서 12월 14일 날 있을 금리는 이제 거의 동결로 굳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23년을 정리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 2024년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2024년도 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표시된 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표시예요.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는데 내년 2024년 보시게 되면 49% 대 금리 동결 21%. 그러니까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가 어떠한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2024년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는 금리 인상, 현재 데이터로 봤었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돼가지고 총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는 대체적으로 IMF라든가 그다음에 OECD, 그다음에 블룸버그 이런 데에서 어떠한 컨센서스를 가지고 만든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CME 그룹에서 보여주는 이 패드워치와 블룸버그나 OECD, IMF에서 발표되는 보고서의 내용과 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착륙을 할 것이다. 연착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내다보고 있고 금리는 급격하게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고 2번에서 3번 정도 2분기부터 슬슬 시작할 거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내년 1분기하고 2분기는 조금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2분기 때는 아마 좀 경기가 침체가 될 거다. 이 시점에
금리 인하 타이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가도 잡혀질 거고 고용도 어느 정도 잡혀질 거다. 이런 예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데이터하고 부합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내년도도 뭐 크게 나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전에는 산업혁명 전과 후 이렇게 어떠한 산업의 이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팬데믹의 전과 후의 어떤 산업 구조가 확연하게 바뀌었죠. 요즘에 이제 비대면도 뭐 거의 일상화가 돼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글로벌 시장 굉장히 매우 탄탄해졌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뭐 이건 이미 이제 터널은 지났고 금리 동결 1분기, 2분기 정도 금리 동결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면서 전체 글로벌 자본시장에도 거기에 따른 영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왜 우리가 미국 경제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미국 경제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경제를 무시를 못하죠. 어떻게 보면 괘씸한 부분도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거의 1%도 겨우 간당간당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어제 GDP 3분기 나왔지만 4% 이상의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만 나홀로 잘 사는데 나머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 경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해외 선물이라든가 해외 투자에 우리가 또 초석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 뭐 그렇게 어두운 현실만은 아니고 올해보다는 좀 나은 그러한 경제 성장률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올해보다는 좀 느슨한 어떠한 형태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발표된 지표 해석부터 금리에 대한 전망까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면 어렵다고 생각한 해외 선물도 문제 없이 배워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링크 하나 뜰 텐데 이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남한산성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 대응 전략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현재 프리장에서 0.11%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6,04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 발표 전까지 상승 기조를 좀 보여주는 듯해 보였지만 지금 발표 이후에 장대 음봉을 보여줬고요. 다시 회복하나 싶었지만 연속적으로 음봉을 보여주면서 현재 23시 02분경에 저점인 16,03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다시금 양봉을 보여주면서 조금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시 상방과 하방 지금 이 싸움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장에서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떤 포지션 제일 유리해 보일까요? 저는 매수로 매수요? 오늘 보고 있고 매수로 공략을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공략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데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양방향 다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아까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안 좋게 나오길 좀 바랬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11월 16일입니다. 11월 16일부터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정말 지루하게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물론 이제 단타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했었을 때는 그때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너무 지루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지금 이 차트만 봤었을 때는 이 나스닥 이 캔들 자체가 울고 싶을 거예요. 근데 누가 빰 한 대 때려주면 좀 조정이라도 시원하게 내려올 건데 그동안 조정다운 조정 어떠한 이러한 이슈가 없었죠. 만약에 오늘 개인 소비 지출 만약에 이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뭐 3.7, 3.8 전달보다도 높게 나왔다. 그랬으면 아마
폭락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표 자체가 워낙 지금 좋은 결과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박스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계속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700 그러니까 15,000 정확하게 695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다시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봉상에 일단 데드크로스는 났어요.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에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떠한 추세 자체는 매수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다시 끌어올리고 내려오면 다시 끌어올리고 하지만 올라갔더니 상단은 제한적이다. 왜? 지금 현재 모멘텀 자체가 없는 거죠. 밑에 보시는 이 보조 지표가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모멘텀 지표의 대표적인 거죠. RSI와 스토캐스틱은 모멘텀 지표의 대표적인 건데 현재 데드콜로스가 났겠다. 이 말은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일봉상으로 지루하게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서 움직이는데 대체적으로 이러는 경우에 어떠한 조그만 악재만 나오더라도 그냥 울고 싶은 애기 뺨 때린 격으로 팍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현재 지표 자체가 오늘도 굉장히 좋은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60분짜리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매수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16,041 이 자리 현재 지금 현재가죠. 이 현재가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시간 23시 10분이에요. 만약에 12시 그러니까 미국장이 시작되고 나서 12시 정각 12시 땡땡에서 16041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는 일단 접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다. 매수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 16,144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지표에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041에서 상단은 16144 이 사이에서만 거래를 하는 게 올바른 거래 방법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줘요. 만약에 나스닥이 16041 아래로 깨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도는 오늘 같은 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구간 매수로 들어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16041을 회복을 한다. 조정 줄 때 여기에서 매수입니다. 이 말은 1시간 캔들이 양봉으로 다시 이렇게 올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시나리오는 16041 아래로 좀 보시게 되면 또 아래 꼬리 달고 말아 올라가죠. 지금 현재 우리 노란톡에 계신 회원님들은 제가 오늘도 약속을 했어요. 방송 중에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라 하면 그냥 진입을 하시는 게 속 편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진입하셨을 건데 16041 아래로 깨지면 바로 본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본절에 빠져나와야겠죠. 그리고 매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다음 전략은 16002입니다. 16002 여기에서는 스탑을 짧게 잡고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을 해서 16144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탑이 날아갔다. 그러면 다시 16002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 여기에서 조정 줄 때 매수. 여기에서 매수는 일단 파동을 좀 짧게 16073까지 본다. 16073 여기까지 수익을 내시고 16073 위로 다시 올랐습니다. 조정 줄 때 여기에서 다시 매수, 목표가는 16144. 근데 현재 제가 봤었을 때 16041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말은 종가 기준으로 16041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야 됩니다. 만약에 16041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 가지고 16144까지 수익을 챙긴다 그러면 거의 한 400틱 정도 수익을 내시는 건데 괜찮은 수익 구간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거래를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밑바탕에 펀드멘탈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펀드멘탈이 없이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기술적 분석을 했었을 때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크든 작든 간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떠한 펀드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해서 진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시너지가 더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16041 이 자리는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프리장에서 매수로 의견 담아주셨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자리값까지 이 자리값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이렇듯 매일매일 다른 시장에서 매수 매도 포지션뿐만 아니라 자리값에 따른 이런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매일 24시간 이 해외 선물 시장을 헤쳐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송 중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2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마스터님 지금 S&P 500도 좀 궁금한데요. 나스닥과 다른 흐름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S&P 500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유리할까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뭐 특이사항은 우리가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어요. 특이사항은 없고 같이 그냥 대동소이하게 어떠한 변동폭의 어떠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스토캐스틱 자체는 데드클로스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많이 좀 약화가 됐다. 상승 모멘텀이 약화가 됐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골드 크로스가 다시 한번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 이 파동은 굉장히 강하게 전고점을 뚫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파 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삼각형 패턴을 보이고 이 패턴이 성립이 되면서 상단이 돌파가 되면서 그다음 3파가 진행이 되는데 이 3파는 참 애매해요. 이렇게 파동을 그을 수도 없고 하나의 3파 그리고 다시 4파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애매한데 애매할 때는 굳이 여기다가 어떠한 패턴이다. 뭐 어떠한 구조다. 이런 걸 붙일 필요는 없죠. 안 그리면 돼요. 추세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기가 참 애매해요. 뭐 꼴랑지가 나와가지고 이거 참 이렇게 그려야 되나 저렇게 그려야 되나. 그러면 그리지 마세요. 그걸 좀 헷갈리는데 어떠한 추세선이나 지지선을 어떠한 큰 신뢰 없이 그렸다가는 그거 보고 우리가 그리려면 낭패를 보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S&P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448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또 강하게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는 S&P 같은 경우에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다음 달에도 경제 지표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이제 뭐 다음 주만 해도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 그 다음 주에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14일 날은 또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해외 선물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공략을 해나갈 수 있는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거래를 하시면 좋겠고 일단 4480.25 여기까지는 한번 저는 내신 계속해서 기다리고는 있어요. 한번 여기를 찍고 올라가든가 내지는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이제 이런 그림이 되려 그러면 이제 스토캐스틱이 다시 한번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그때 4480 위로 올라서면서 같이 상승하는 그러면서 스토캐스틱 상의 어떠한 모멘텀까지 어떠한 쌓여진다. 그러면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어찌됐든 지금 S&P는 방금 나스닥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승에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60분짜리 S&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봤었을 경우에 S&P 같은 경우에는 오늘 4559 이 자리가 매수로 딱 좋은 자리예요. 보시게 되면 어제 장 마감 때 한번 터치를 했고요. 오늘 동경장에서 유럽장 넘어가면서 한번 터치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 음봉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오늘 지표 발표 나올 때까지는 빠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시 4566 이 위로 올라섰죠. 그 다음 선이 4566이었는데 4566에 안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S&P 미국장 앞으로 뭐 13분, 12분 후에 나타나는데 한 번 정도는 내려준다. 그러면 4588.75니까 4589까지는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고 오늘 S&P 상단은 4585까지. 사실 오늘 S&P 같은 경우는 어제 찍었던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예요. 아까 그 지표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 지표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4458.75니까 4459에서 매수 들어가서 4585까지 볼 수가 있다. 이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4559 여기까지 안 내려고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4562 있죠. 어중간하게 지금 얘가 내려온다. 그러면 4562 이 위로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으로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로 들어가가지고 뭐 조금 뭐 막 떨어진다 해가지고 야 뭐 조금 들어가가지고 뭐 단타로 뭐 몇 틱만 먹고 나오자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충분히 내려오면 보고 최저점에서 어떠한 우리가 매수로 전략하는 거 하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는 신경 쓰지 말고요. 어디를 가든 사실 오늘의 최저점이 어딘지를 알면 신이죠. 근데 내려갔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시 턴을 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저항선은 4566, 4572, 4577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어도 이 구간이 틱상 굉장한 큰 어떠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마디만 먹더라도 수익은 짭짤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S&P 같은 경우에는 오늘 4559에서 매수로 대응한다. 만약에 4559를 때리지 않고 4562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타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에서 매수. 오늘의 목표가는 4585까지 본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P 500도 지금 정확하게 자리값과 함께 매수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지표 발표로 어떤 포지션 잡아야 할까 머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만 해도 또 다른 또 주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철저한 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을 찾아봐도 내가 어떻게 해외 선물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양방향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전략들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알려드리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남한산성 마스터님,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이 안에서는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들어와 주셔서 이 링크를 타고 공개 방송을 듣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해외 선물을 해오면서의 제가 네. 겪었던 어떠한 실패담 그리고 성공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기법 강의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제 차트에 이 선들이라든가 제가 쓰고 있는 보조지표 이 부분들을 좀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 제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이 보조지표들 전체적인 세팅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있으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그날 좋은 자리가 있으면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손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손절은 상품당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실상 해외 선물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과정과 경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게끔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하시면 좋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실패를 경험으로만 삼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경험 무료로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은 이 링크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링크 받아가실 수 있는 이 노란 톡방까지 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12% 상승하면서 78.7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감산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22시 41분경에 79.23달러까지 올라주기는 했지만 꼬리를 단 양봉이 보여졌고 계속해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렁거림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파란불과 빨간불 깜빡이면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일 같은 경우 어떤 전략 챙겨갈 수 있을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정확하게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포지션 제일 유리할까요? 예, 오일도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로 우리가 매수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7.18이 굉장히 중요하다. 77.18 위로 양봉으로 안착이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는 모습이 사뭇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제가 그날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헤드앤숄더의 어떠한 반대적인 모습. 우리가 항상 헤드앤숄더 뭐 이렇게 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되면 이 어깨 부분 여기가 하향 돌파가 된다. 하향 돌파가 되면 이 폭만큼 다시 하락한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제가 뭐라고 그랬냐? 첫 번째에 있는 이 선 77.18 이 선 위로 올라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 선은 위로 올라섰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러한 추세선, 이러한 하락 추세선이 상향 돌파가 됐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전자의 이 구간 굉장히 지지를 받았던 그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전에 지지받았던 자리는 뭐다? 저항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하단 77.18, 상단은 80.30 이 라인까지는 오일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거고요. 만약에 80.31을 돌파를 못했더라도 77.18 이 자리만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일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레벨인 82.93 그러니까 83달러까지 다시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하단은 77.18 좀 욕심을 낸다. 80달러까지 우리가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현재 일봉상 유효하고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골드크로스 한번 다시 일어났고 그러니까 데드클로스가 나서 풀어졌다가 바로 골드크로스 그러니까 바로 또 상승 모멘텀이 생겨났고 다시 하락을 하려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됐고 이 구간에서는 또 뭡니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우하향인데 보조지표상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우상향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 이게 현재 캔들 같은 캔들만 봤었을 때는 이 저점들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조지표 상은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안정된 흐름.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오일은 어디선가 모르게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오일이 상승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 의해 가지고도 굉장히 올바른 상황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이제 장이 시작되려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피봇 자리는 77.44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77.44 1차적으로 77.75 77.75에서 77.44면 약 30틱인데 77.75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77.75에서
매수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상단이 79.60이니까 79.50까지 보는 전략, 내지 77.75에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 그 다음 77.44에서 매수, 그래서 목표가는 79.50까지 보는 전략. 만약에 77.44 아래로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5일 같은 경우에 매도는 자제를 하셔라. 그리고 아까 76.18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선이라고 일봉상. 이 자리가 지금 단기 파동 60분짜리에서는 76.13이에요. 그래서 76.13까지 만약에 5일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떠한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스탑을 잡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이러한 선이 있어요. 이러한 선에서 제가 올라타서 조정 주면 매수를 들어가십시오 할 때는 이때는 스탑을 안 걸어도 돼요. 다시 밑으로 깨지면 이런 자리는 다시 왔다가 내려가요. 근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이런 자리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한번 걸쳐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스탑을 잡아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다 말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스탑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경우 몇 번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스탑 안 잡았으면 스탑 안 날아가고 다시 본전까지 왔는데, 이런 경우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50틱, 100틱 빠져버렸으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잘릴 거 알면서 스탑,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1년 들었는데 사고 안 났으니까 좋은 건데, 이거 사고 안 날 건데 개인이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료만 날렸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인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을 해가면서, 이 거래라는 게 멘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크루드 오일과 지금 S&P 500 같은 경우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불로 돌아선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골드와 파운드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도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지표 발표했던 10시 30분 기점으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좀 박스권 움직임에서 지금 탈피를 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개장 직후 파란색 음봉을 그리면서 다시금 또 힘을 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연속적으로 조금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은 16,01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16,031포인트 선에서 양봉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감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3% 올라가면서 78.8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점은 79.23달러까지 22시 41분경에 기록을 해주기는 했지만 다시 좀 박스권 안에 갇히면서 78.82달러에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빨간불과 파란불 깜빡이면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서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표 발표 이후에 장대 음봉을 꼬리를 달고 내려와줬고요. 지금 0.47%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계속 상승세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57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23시 03분경에 2,051달러를 기록하고 다시 상승 기조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가파르지는 않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056달러 선 지나가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 F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도 0.65%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1.09205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세로 몹을 좀 낮춰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3시경에 지금 1.09145달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올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좀 1.09300달러를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의 상황 살펴봤는데요. 마스터님, 저희가 프리장에서 골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개장 이후에 골드의 흐름부터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골드 같은 경우 매수와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떤 자리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안전자산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지표가 좋게 나왔다. 미국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위험자산 선호 그리고 안전자산 회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피봇자리 2065.4입니다. 2065.4 오늘 동경장 내내 계속해서 치고받고 공방을 했어요. 공방을 하다가 이 시간에서 비로소 밑으로 종가가 끝나면서 완성봉이 됐죠. 완성봉이 돼서 하방으로 내려와서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2055까지 왔어요.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 2055에서 공방을 하는데 골드 다시 2065.4 여기까지 올라온다. 여기에서 매도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045까지 여기까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어떠한 레인지는 2065.4 하단은 2045.5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한 100틱 이 안에서의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만약에 2065.4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위로 양봉이 나온 그러한 모습의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매도는 손절을 하시고요. 본절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매수는 따라붙지 않는다. 이후에 다시 우하향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조종시 여기에서 다시 매도 그리고 1차 목표가 2057 2차 목표가 2045.5 이렇게 보고 골드는 전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개장 이후의 흐름으로 살펴봤습니다. 매도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스닥에 양봉을 그려주면서 다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장 이후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 개장 이후에는 흐름 계속 같이 또 이렇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똑같이 그냥 가져가시면 네. 됩니다. 아까 조금 내려왔다 해가지고 막 네. 겁먹고 그러는데 크게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6041 이 자리는 매수 자리다. 이 자리가 지금 깨지지 않았죠. 현재 11시 35분인데 이 자리가 적어도 이 캔들처럼 몸통이 내려와야 돼요. 몸통이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본절에 나오면 돼요. 거의 이런 자리는 본절에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16041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본절에 빠져나오고 매도는 오늘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는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1600이 이 자리가 다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시작 전에 말씀했듯이 오늘 계속해서 나스닥은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상단은 16144 여기까지 보고 거래를 하시면 큰 무리수가 없다. 근데 원칙만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거래를 하시면 돼요. 16041 아래로 종가가 끝난다. 바로 본절에 나오고 본절에 나온과 동시에 매도는 오늘 안 들어간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을 때 매수로 진입한다. 그리고 1600이 이 자리에서 매수로 들어간다. 딱 오늘 두 가지 전략입니다. 좀 더 내려온다. 1600이 매수. 근데 매수로 들어갔는데 이 밑으로 다시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본절에 빠져나온다. 그리고 대기. 다시 1600에 회복했다. 조정시 매수. 그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6041 아래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 조정 줄 때 본절에 빠져나오고 이 이후에 16041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조정시 다시 매수. 목표가는 16144. 이러한 모습이 또 아까 같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음봉 나온 이후에 다시 양봉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캔들, 이 캔들에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서 쭉 끌고 16144까지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6002다. 그리고 1600이 깨지면 빠져나오시면 되고 앞으로 한 23분 정도 남았는데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프리장에서 정확하게 봐주신 것처럼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등대처럼 차트를 박혀주시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S&P도 계속해서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 가져가야 될지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S&P도 나스닥과 같은 전략도 챙겨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S&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4, 5, 6이 이 자리 좋은 자리다 그랬는데 현재 4, 5, 6이 여기에서 또 공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5, 6이가 깨진다 그러면 4, 5, 5, 8.75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 여기도 마찬가지요. 아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4, 5, 6이 이 자리가 만약에 뭐 깨졌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돼요. 4, 5, 5, 8.75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매수를 진입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아래로 음봉으로 밀렸다. 그러면 조정 줄 때 여기에서 본절에 빠져나오시고 매도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딜 내려가든 간에 다시 위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조정 시 여기에서 다시 매수. 그래서 목표가는 4, 5, 8, 5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돼요. 이것만 원칙을 딱 전략을 거래하시기 전에 이렇게 전략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전략대로 차트가 안 움직이고 갑자기 펌핑을 한다거나 그러면 거래를 안 하시면 돼요. 어려운 장에서는 내가 피하면 됩니다. 굳이 그걸 나하고 막말로 맞다이 까가지고 내가 이걸 이겨보겠다. 이러면 100점 100패예요.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거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현재 S&P 좀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4, 5, 5, 8.75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포지션은 유지해요. 포지션 유지하시고 오늘 어제 찍었던 저점 부근 살짝 건드리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포지션 유지다. 유지고 만약에 4, 5 아까 말씀드린 4, 5, 5, 8.75 이 아래로 이렇게 음봉이 만약에 여기서 종가가 이런 식으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4, 5, 5, 8.75 여러분들이 진입했던 자리보다 한 틱에서 두 틱 정도에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거래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오늘도 여러분들 매수로 포커스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이지만 마음 다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포지션과 자리값까지 알려주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아무리 흔들리는 마음이더라도 중심을 꽉 잡고 내 계좌를 좀 지키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면 문이 굳게 닫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담아본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PC가 이전 대비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의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셨고요. 일본 기준으로 15,695포인트 지지시에 매수 대응, 그리고 오늘은 16,041포인트에서 매수, 그리고 16,144포인트에서 익절하자라고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 S&P 500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4,480.25포인트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챙겨봤고요. 개장 전에는 지금에서 4,558.75포인트에서 4,562포인트에서 매수 전략 챙겨봤고 4,585포인트에서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 4,558.75포인트 이탈 시에는 포지션을 정리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경제 지표가 위험 자산에 좀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우리 전략 챙겨봤고요. 2,065.4달러에서 매도하고 2,045.5달러에서 익절하는 전략 알차게 챙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별로 오늘의 핵심 통해서 철저하게 또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기, 무인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상황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